깨어라. 난초 재배, 기다림 끝에 오는 즐거움. 난초를 기르다 보면 점차 그 일에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좋아하는 난초의 라틴어 이름을 올바른 발음하려고 여러 시간을 들여 공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난초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초는 종류가 각지각색입니다. 약 2만 5천 종이 야생에서 발견되었으며 공식 단체들에서 인증한 인공 교배종도 10만 가지가 넘습니다. 인공 교배종이라고 해서 식물학자들이 흙과 물과 공기로 살아있는 새로운 유기체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교배종은 인위적으로 타가 수분을 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난초나 인공으로 재배하는 난초 모두 크기가 다양합니다. 돋보기를 사용해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난초가 있는가 하면 창문턱에 내놓아도 잘 보이는 난초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림에서 자라는 어떤 난초는 무게가 500kg이나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난초는 색깔도 모양이 다양합니다. 꿀벌이나 나방 또는 새와 놀라운 정도로 비슷한 난초들이 있는가 하면 생전 처음 보는 독특한 난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초들은 특히 육종가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열흘 동안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 아름다운 식물을 기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력가가 아니더라도 난초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난초들의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난초 열풍. 사람들은 여러 세기 동안 감탄 어린 시선으로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난초를 번식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터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공 교배종 난초가 최초로 꽃을 피운 것은 1856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매혹적이면서도 까다로운 이 꽃을 재배하는 일은 즐겁기보다는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난초는 씨앗이 작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운가루와 비슷합니다. 그런 미세한 씨앗을 다루는 것은 과거에는 물론 많은 경우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난초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난초 씨앗에서 싹이 트게 하는데 적합한 배양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물질로 실험을 했습니다. 1922년 미국 코넬 대학교의 과학자인 루이드 코네드스는 박사는 물, 석탄, 한천을 혼합한 배양액에 씨앗을 모아두며 싹이 나서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애호가들이 새로운 인공교배종 난초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 많은 새로운 교배종이 매년 등장하면서 이 난초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초는 사람들이 지배하기 오래전부터 야생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난초는 어떻게 교배종을 만들어냅니까? 야생난. 유형관계가 깊은 두 종 이상의 난초가 같은 지역에서 꽃을 피우면 자연 교배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곤충과 기타 생물들이 꽃가루를 나르는 수분, 매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매개자의 화매를 얻으러 난초들을 옮겨 다니다 보면 한 난초에서 매개자의 몸에 달라붙은 꽃가루가 다른 난초에 붙어 수분이 되고 이어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초에 씨앗 주머니가 생깁니다. 씨앗이 흘러 주머니가 여물면 갈라져 열리면서 수천 또는 심지어 수백만 개의 씨앗이 나옵니다. 이 중 얼마는 땅에 떨어지지만 많은 씨앗들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뿌리를 내린 씨앗은 시련을 겪게 되면 아주 적은 수의 씨앗만 성숙합니다. 한 종의 꽃가루가 다른 종을 수정시켜 생긴 것이 자연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 교배종 난초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교배종 난초에는 교배가 사용하는 두 가지 난초의 특징이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자는 먼저 자신이 어떤 종류의 꽃을 갖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는
특정한 색이나 줄무늬 또는 반전 무늬를 원할 수도 있고, 한 가지 난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작은 꽃이나 큰 꽃에 결합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향기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배자는 자신이 원하는 특징들을 교배종에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난초를 두 가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난초를 배양하는 사람들은 교배에 사용할 종 중에 하나로 파피오페딜름을 고르기도 합니다. 1979년에 중국에서 발견된 이 난초는 교배종 자손에게 진학 황금을 물려주기도 하는데, 그중 어떤 것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가루를 받은 난초의 꽃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처럼 생긴 관들이 임술 뒤에서 시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시방이 부풀어 올라 씨앗 주머니가 됩니다. 그 안에 수십만 개에 달하는 미세한 씨앗이 형성되어 있는데, 씨앗은 각각 하나의 꽃가루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씨앗 주머니가 열물려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씨앗 주머니에서 씨앗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 첨과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양액을 묽은 플라스크에 넣고 거기에 씨앗들을 놓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면 얼마 안 있어 조그마한 새싹들이 모습이 마치 녹색의 잔디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작은 난초들은 플라스크에서 꺼내어 하나의 화분에 촘촘하게 옮겨 심습니다. 그런 다음 새싹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말라 죽지 않도록 자주 물어줍니다. 때가 되면 지배자는 새로운 난초들을 개별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이제부터는 참을성이라는 덕목이 꼭 필요합니다. 난초가 꽃을 피우려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애써 기른 난초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정말 흐뭇할 것입니다. 그 난초가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교배종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사용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해서 만든 그 속이나 종을 이용해서 이후에 개발되는 모든 교배종에는 등록된 그 이름에 붙게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난초 애호가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들이 개발한 아름다운 난초는 고가에 거래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득에 관계없이 자신이 개발한 난초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난초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배종 난초를 만드는 인간의 직업은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각각의 식물에 복잡한 유전암으로 놓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매력적인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매혹적인 교배종 난초에는 예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녹아 있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 유익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필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십니까? 오 여호와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혜로 만드셨고 당신의 물이 땅에 가득합니다.